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이제 헌법심판할 때 빼달라, 헌재에서 이제 얘기할 때 빼달라라고 해서 헌재가 좀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뺄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법리적으로 아주 쉽게 변호사시니까 아주 쉽게 네네.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내에서 뭐 성추행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네. 사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 징계를 하고요. 사내에서 예, 그리고 네. 동시에 경찰로 넘어가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문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됩니다. 파면. 직에서 내보낸다. 뭐 이거를 징역 몇 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파면. 그러니까 직에서 직에서 파면하는 징계 절차인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서부지법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 네. 형사사법 절차, 형사사법 이 절차. 두 가지를 지금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형사상으로 거론돼야 되는 내란죄를 같이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격이란 말입니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 처음에 그럼 내란죄까지 왜 넣어놨냐라고 하는데 내란죄까지 처음에 넣어놔서 탄핵 의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관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네. 내란죄까지 보지 않더라도 탄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청구 그 원인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장의 소송 지휘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또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 짰니 안 짰니 또 이러길래 네. 7년 전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아. 아주 좋은 얘기를 미리 해줬어요. 권성동.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정청래 맞아요. 의원 정청래 역할. 역할. 네. 근데 이제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이 헌재 나와가지고 엉엉 웁니다. 박근혜 그 헌법 위반을 참을 수 없다면서 예. 우리 헌정 질서를 위해서 탄핵시켜달라고 웁니다. 권성동이가. 근데 그때 권성동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네. 뇌물죄와 강요죄라고 하는 형사사법 절차 그거 빼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헌법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하. 대통령 탄핵이니까. 그렇네요. 아주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91일 만에 탄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기억나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그때는 자기가 주장할 때는 또 맞고 지금은 또 아니다. 영장도 자기들이 청구해서 누구 조질 때는 다 맞고 자기들한테 영장이 들어오면은 다 불법이다. 뭐 지금 야.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칩니까? 야. 너무 이거는 심플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주옥 같습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 소송이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거 똑같죠?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죠. 소름 돋죠. 네, 소름 예. 돋습니다.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재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건이 예. 징계 절차,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성립됩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안 다룬다 해서 내란을 빼는 게 아니고요. 내란 행위. 내란에 관한 행위, 내란에 관한 사실 관계 그 그것만- 법률 네. 적용만 헌법재판소에 일임하면서 법은 판단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니까 그 내란죄라는 것은 네. 형사 절차로 보내버리자. 죄를 따지는 죄에 거는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넣어놨냐? 그때 박근혜 때도 넣어놨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예. 법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니까 헌법 위반도 넣고 예. 법률 위반도 넣고 하다 보면은요 내란죄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만보양보해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말이죠 윤석열이가 체포영장 거부 안 하고 형사 절차에 협조를 했다면 예. 전 내란죄 안 빼도 된다고 봐요. 내란죄까지 어. 같이 해도 됩니다. 왜? 공소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형사 절차를 딱 틀어막고 아예 버티기, 아예 그냥 뭉개기, 그래요. 아예 배째라 전략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지휘를 한 헌법재판소나 그 국회 청구인 예. 쪽 입장에서는 내란죄까지 이걸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수사가 안 기다리나. 이루어지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럼 내란죄 됐다. 아. 그거 없어도 내란 행위만 가지고도 윤석열이 징계 때리는 파면은 예. 아무 문제 없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 차고도 넘친다. 그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내란죄 뺐다고 엉엉엉엉 이거- 저러는데 뭐 내란죄 인정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내란범 내란 수괴 얘기할 때는 화내더니 또 내란죄는 또 넣어줘요? 예? 그게 참 앞뒤가 안 맞고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시간 끌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빼주면 예. 유리하니까 좋아해야 돼 원래. 내란죄를 빼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방어할 게 줄어드니까 원래 박수치고 좋아해야 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자들은 시간 끄는 게 목적이니까 내란도 사실상 인정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왜 빼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버텨서 이 두 그렇죠. 명의 헌법재판관이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판때기 포석이에요. 업자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판때기 업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헌법재판소가 저 지금 윤석열 측에 내지는 국민의힘 측에 저 궤변에 넘어갈 분들이 아니죠. 아니 과거에 권성동이가 얘기했던 박근혜 탄핵의 전례가 있고 네. 헌법재판소가 소송 지휘를 했고 탄핵의 요건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네. 내란행위 살아 있고 그럼 내란죄 빠져도 탄핵 내는데 탄핵 심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윤석열 파면은 더 빨리 나올 것이다. 더 빨리 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왜 빨리 하냐요? 원래 모든 재판은 신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이 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은 당연히 탄핵 심판은 예. 당연히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리니까. 대통령의 자리고 한 국가 시라도 예. 예, 대외 신임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네. 63일, 박근혜 맞아요. 91일. 91일. 아니 그럼 그때도 왜 빨리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뭐 180일 채워달라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럼 그때는 왜 63일 만에 왜 했습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빨리 하는 거죠. 판단을 해줘야 된다. 불확실성을 빨리 해제해주자는 그럼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뭐 대선 아니 대선 하려고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재단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신속 재판 원리 속에서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빨리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하고 다 엮어가지고 네. 모든 게 민주당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음. 그러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63일 할 때도 민주당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91일 할 때도 민주당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해야죠 이분들이. 사실은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준석 이런 그렇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예. 권성동이의 그 과거 변론 사례가 있는데 과거 선례, 아유. 판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남아 있고 저는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시 그래도 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한 글자도. 근데 그런 자가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탄핵의 대척점, 예. 탄핵의 반대쪽에 서 있다 보니까 그거 뒤집어- 논리를 완전히 생짜로 뒤집어 갈아엎어요.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또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라 그러. 아주 본질이 본성이 아주 나쁩니다. 질이. 야, 그렇네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 당시에도 2017년 돌이켜 보면 그때도 여당에서는 똑같이 반발했대요. 반발을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는 다시 의결할 필요가 없다. 탄핵은 국회 의결에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과 똑같은 권성동이 주장이 일축해 버렸어요. 일축해 버렸고 네. 헌재에서도 그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례가 있어요. 권성동도 그때 당시 네. 7년 전에 권성동이 정상이고요. 네. 정상 발언. 지금에 와서 입장을 180도 바꾸는 거는 네. 너무 이거는 사악하고 염치 없는 일이죠. 음, 그리고 나서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자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논란을 만들어서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네. 논란을 자꾸 재생산하죠. 아, 그 의도까지 그렇네요. 읽힙니다. 시간을 일축해 어떻게든 버리면 됩니다. 끌겠다. 네, 일축하고 헌법재판소가 예. 빠르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경찰 입장이 또 나왔는데 속보로 나왔습니다. 공수처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 1인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조본 체계에서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제대로 좀 오늘따라 하지. 좀 혼란스럽네요. 오늘따라 아이고. 혼란스럽고 딱 헌재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탄핵 사유 변경 이건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선례. 그러니까 권성동 윤석열 사례.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규정은 없지만 재판부 판단해서 한다. 그러니까 판단 과정 결국에는 이게 위반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그 논리를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예. 너무 뻔뻔한 게 권성동이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본인이 그 과거 7년 전에 그 아주 법리에서 해박하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 행정소송의 성격이고 네. 내란죄, 그죠? 그 당시에는 뇌물죄, 이거는 형사법원 가서 할 일이다.
아니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가정법원 가가지고요. 가정법원 이혼 다루는 데인데 네. 가정법원 가가지고 뭐 갑자기 저 징역 몇 년입니까? 이거 형사재판 요구하면은 가정법원에서 재판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파면을 다루는 곳인데 왜 여기서 내란죄에 집착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뜻이고 네. 아주 온당한 법률 해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헌재도 아마 2017년 당시와 똑같은 판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거고 절차상 내란죄 뭐 이 죄를 빼는 형사재판이 다루라고 하면서 빼는 상황으로 신속 재판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파면, 그러니까 예.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 음. 법률에는 형법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를 넣어도 돼요 원래는. 근데 빼도 돼요. 빼도 된다. 그 의미가 없어요. 넣어도 그만 빼도 그만인데 예. 그걸 뺐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게 내란 행위에 대한 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상우 의원 같은 자는 정말 그 우스운 해석을 하던데 이 자도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뭐 굉장한 뭐 감동과 뭐 우스움과 여러 가지를 자아냈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인제 와가지고는 내란죄를 빼니까 뭐 자기는 그 탄핵 때 한 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뭐 황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황당하실 거 없어요. 내란 행위는 다 그 안에 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요. 들어 있다. 아니 법을 아실 만한 분 로스쿨에서 다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당내 그 표가 아직도 이렇게 그립습니까? 당내 그 네. 당심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유승민 대표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왜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되고 이거 오늘 신기 변호사 말씀 설명 들으면은 확실히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또 헌재에서 브리핑이 또 나오고 있는데 주 2회 윤석열 탄핵 심리 이건 8인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설명을 했어요. 주 2회 윤석열 탄핵 심리 결국 신속 심리로 신속 재판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다 신속하게 했습니다. 신속하게. 왜 윤석열만 천천히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내란범인데 더 빨리 해야지. 한 그렇네요. 2주만 해야지. 그렇네요. 솔직히 이걸 얘기해서. 이게 안 그렇습니까? 혼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아, 내란 수계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빨리 파면하고 지금 경호처 저렇게 나오는 거 보십시오. 경호처가 날뛰는 모습. 더 빨리 해야죠. 음. 아, 저는 우리 헌재에 요구합니다. 주 3회를 저는 청구합니다. 3회 하세요. 3회.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볼 할 수 때는. 있으니까 매일매일. 매일 해도 되는데 매일. 뭐 매일 하면 그건 또 너무 빡세니까 매일 2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그럼 한 달만 24시간. 24시간. 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란범인데. 빨리 해야 된다. 아니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사유가 많았어요. 그 뇌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는 내란 수개고요. 증명이 없어요. 이미 다 봤어요. 봤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거 하나 사유고 네. 굉장히 엄중하고 오히려 입증이 편리하다. 그러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아하, 시간이. 아하. 근데 윤석열 측 대리인은 무슨 논거로 더 늘려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뺀다고 저렇게 아주 그 방방거리면서 날뛰는지 아 저는 정말 법의 기본인데 이 기본도 이해 못하면은 권성동 의원한테 가서 배우세요. 권성동 의원이 7년 전에는 7년 아주 전에 권성동 정확하게 만나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상해졌지만은 7년 전에 권성동을 만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똑똑했어요. 7년 예, 전에 아주 정확한 표현. 제 논평은요. 네. 권성동 7년 전의 해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저 출연료를 10분의 1은 글로 주세요. 글로. 아 그래요? 아 왜냐면 너무 정확한 설명이라 제가 토시 하나 뗄 게 없어요. 권성동 설명에 7년 전 거 너무 완벽해요. 정말. 출연료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아 10분의 1 정도는 제가 예, 예, 진심이 예, 느껴지는 정도. 네, 7년 전 권성동. 7년 전 너무 권성동.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때는. 보면 됩니다.